안녕하세요. 주간 해축 뉴스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이번 EPL 15라운드에서는 충격적인 경기 결과들이 많았죠. 특히 빅6 중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팀은 첼시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EPL 15라운드에서 맞붙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또다시 한번 비기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비긴 시티는 두 차례나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승점 1점만 가져가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는 리버풀에 비해 8점 차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요소는 있었는데요. 펩은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에 대해 칭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팀은 결과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티는 후반전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니코 루이스의 두 번째 골은 수준 높은 과정을 통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84분에 루이스가 퇴장당한 후 시티는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만약 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패배했다면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축구는 실수의 게임이라며 우리는 실수를 했고 특히 세트피스에서 팰리스가 우리보다 더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홀란드도 경기 직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는 우리가 펩 감독 아래에서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운이다라며 감독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일카이 귄도안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으며 나는 그들과 함께 뛰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승률은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 팀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엔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라 리버풀과 계약 협상 시작.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드디어 리버풀이 살라에게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라의 현재 계약은 이번 시즌 종료와 함께 만료되며 리버풀은 그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반다이크, 아놀드에게도 모두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아스널은 EPL 15라운드에서 풀럼과 1대1로 비기며 아쉬운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시작 12분 만에 히메네스에게 실점한 후 전반전 동안 풀럼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후반전 코너킥을 통해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경기가 종료될 무렵 아스널은 사카가 극장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둔 듯 보였으나 마르티넬리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서 아쉽게도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버풀이 경기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스널은 승점을 꼭 쌓아서 그들을 쫓아가야 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요. 결국 승점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3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스널은 수석 코치인 알버튼 슈이벤버그와 2027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아스널의 감독인 아르테타가 지난 9월 팀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한 이후 체결되었는데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아스널은 세트피스 코치인 조버를 비롯해 쿠에스타, 몰리나, 카나도와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이벤버그는 2019년 12월 아르테타의 코칭 스태프에 합류하여 수석 코치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첼시 소식입니다. EPL 15라운드에서 토트넘과 첼시가 맞붙는 북런던 더비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정말 치열했는데요. 첼시는 경기 시작 11분 만에 두 골을 실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분 만에 터진 산초의 추격골은 첼시 선수단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특히 산초는 3명에서 4명이 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 지으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마레스카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왜 전반전의 플랜을 후반이 되자마자 바꿨나? 두 골을 실점했기 때문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니, 우리의 A 플랜은 애초에 잘 통하고 있었어. 그냥 두 개의 실점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후반에 변화를 준 이유는 쿠쿠렐라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 변화는 효과적이었지 라고 했는데요. 그 와중에 쿠쿠렐라는 경기에서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경기 후 사고를 한 번 더 일으킨 것 같습니다. 쿠쿠렐라는 자신이 퓨마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었던 퓨마 축구화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했는데요. 그는 황급히 사진을 삭제했으나 이미 그 사진은 멀리 퍼진 상태죠. 퓨마가 어떤 반응을 할지도 궁금하네요. 다음은 토트넘 소식입니다. 최근 승률이 좋지 않은 포스테코글루는 런던 더비만큼은 누구보다 승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홈에서 1대4 패배를 했기 때문에 더욱 복수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로메로와 판더벤을 선발 라인업에 넣은 것은 정말 욕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선택입니다. 특히 판더벤은 부상 복귀 후 훈련을 고작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우려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로메로는 경기 시작 15분 만에 다시 부상으로 조기 교체되었고 판더벤 역시 79분 더 이상 뛰지 못하며 교체되었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감독의 욕심 때문에 또다시 주전 센터백 2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캐러건은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 혹평을 남겼습니다. 그는 브라이튼과 첼시 경기처럼 2대0으로 앞서다가 뒤집히는 건 전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반부터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라면 호흡을 조절하며 경기를 영리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토트넘은 무조건 공격적인 움직임만 고집한다. 이렇게 되니 20분이 넘으면 팀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역전당하는 경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서 비수마의 태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수마의 태클은 무지한 행동이었다. 불필요한 태클을 시도하여 경기를 망쳤고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했는데요. 특히 캐러건은 브레인 데드라는 단어를 비수마에게 사용하며 그가 한 행동을 그냥 뇌가 없는 멍청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까지 선수 체력만 갈리는 A 플랜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리그컵, FA컵, 유로파, 리그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며 그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기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로파에는 어떤 전술과 스쿼드를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서 또다시 패배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모린 감독은 별로 놀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는 많은 경기가 이미 진행된 후에 부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축구에서 조금만 경험이 있다면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너무 실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팀을 개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76분 팀의 에이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교체한 것에 대한 의구심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는데요. 그는 브루노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선수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쳐 있었다. 우리는 전환 상황에서 속도가 필요했는데 마운트가 이를 잘 수행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운트 역시 기술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교체를 통해 팀의 기동성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 말했죠. 메뉴 팬이라면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로 부임했던 판니스텔로이는 짧은 시간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떠났는데 많은 기대를 품고 데려온 감독은 거의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3백은 메뉴 선수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그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나 비판이 아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PL 15라운드 직후 순위표입니다. 먼저 4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리버풀은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음에도 아직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5위에는 노팅엄, 6위에는 아스톤빌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7위부터는 브라이튼, 본머스, 브렌트포드, 풀럼, 토트넘, 뉴캐슬이 보이네요. 13위에는 맨유가 있으며 웨스트햄, 에버튼, 레스터시티, 크리스탈 팰리스가 있습니다. 강등권에는 입스위치, 울버햄튼, 사우스햄튼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 일정입니다. 중간에 유럽 대항전이 있기 때문에 EPL은 잠시 쉬어가는데요. 12월 15일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 15일 자정에는 아스널 에버튼, 리버풀 풀럼, 뉴캐슬 레스터시티, 그리고 울버햄튼 입스위치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전 2시 30분에는 노팅엄 아스톤빌라 경기가 있으며 오후 11시에는 브라이튼과 팰리스 경기가 있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에는 맨체스터 더비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4시에는 첼시, 브렌트포드와 사우스햄튼 토트넘 경기가 있습니다. 12월 17일 오전 5시에는 본머스, 웨스트햄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EPL 15라운드 소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간 해축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